자필정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정서에 의한 유언, 부수정서에 의한 유언 등 총 4가지 경우에만 검인 절차가 필요하고 공정정서에 의한 유언에는 검인 절차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정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4가지 유언에 비해서 그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변호사입니다. 요즘 일을 하다 보면 유언공정, 즉 공정정서에 의한 유언을 하러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경우를 점점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나중에 자녀들이 상속 재산 관련돼서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손을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공정정서에 의한 유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고, 특히나 유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언의 종류와 특히 공정정서에 의한 유언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언이란 유언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이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따라서 유언의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 통일에 대한 단판을 지으라는 유언을 할 수도 있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옆집 사람을 승용차를 부셔서 혼을 내주는 식의 유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언을 따라야 하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만나 단판을 짓는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유언은 꼭 따라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옆집 사람의 승용차를 이유 없이 부수는 것은 범죄 행위이므로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하라는 유언까지도 따라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좀 애매하죠? 이런 애매한 점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유언을 할 수 있는 내용과 그 방식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이러한 혼란과 다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법은 재단법인의 설립, 그리고 미성자인 자녀들에 대한 후견 인지증, 그리고 인지, 그리고 상속재산의 분할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유언에 대해서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언의 효력이 없는 유언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법은 총 5가지 종류의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방식에 대한 유언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종류는 총 5가지로, 첫째, 자필정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내용을 자필로 필기하고 이를 유언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밀정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언자가 유언을 한 다음 이를 밀봉하는 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이를 녹음하는 유언을 말하며, 네 번째로는 공정정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언자가 공정인 앞에서 유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수정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 이것은 유언자가 질병,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경우의 유언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이를 들은 사람이 유언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총 5가지 종류의 유언 방식을 지키고, 그리고 법에서 인정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검인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고, 이러한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검인 절차란 간단히 말씀드려서 법원에서 유언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여 유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때 상속인들은 유언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다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유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유언자의 유언을 받은 상속인들 전부가 이 금민 절차에서 유언의 내용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으면은 유언 금민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유언의 내용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인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할 수 있고 예금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민 절차에 참석한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유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금민 절차가 끝나더라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 효력 확인 의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만 하는데 그 소송 결과 재판에서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야만 그때서 비로소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유언 효력 확인 의소에서는 유언장에 적힌 글씨 필체가 유언자의 평소 필체와 동일한지 아니면 이 유언장이 위조가 되었는지 심지어 이 유언자가 유언을 할 때 유언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투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오랜 시간에 걸쳐 유언자의 필적과 관련된 필적 감정이나 유언자의 정신 상태에 관한 진료 기록 감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절차가 끝나려고 하면 길게는 수년을 거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의 법적인 다툼이 생기다 보면 상속인들, 가족, 자녀분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다툼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 절차가 모든 유언 방식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언의 총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필정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정서에 의한 유언, 부수정서에 의한 유언 등 총 4가지 경우에만 금융 절차가 필요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금융 절차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4가지 유언에 비해서 그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정수수료 등 얼마간의 비용이 필요하고 또 절차가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유언의 경우 금융 절차는 법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나아가 유언 효력 확인에서라는 법적인 분쟁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더 간편하고 신속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명이 필요한데 유언자가 공정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후에 유언자와 공정인이 작성된 유언 관련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고 그 이후에 공정인이 이 유언 서류에 날인을 하는 것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절차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유언에서 인 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은 이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귀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증인 결격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이 될 수 없는 증인 결격자는 미성년자,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또 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이 되지 않은 자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유언의 종류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당장은 비용을 들여 공증까지 받아가며 유언을 한다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자녀들 간의 분쟁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유언은 반드시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유언 과정에서의 비용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꼭 하시길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